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3월 들어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고 있는데 외국인이 순매수 전환을 위한 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롯데관광개발 등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3월 15일 화요일 코스피 지수는 24포인트 하락한 2621포인트로서요 3일째 약세 흐름이 나타났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덜 빠진 약보합인 1포인트 하락한 871포인트로 마감됐는데요. 전일 코스피 지수에 비해서 낙폭 심화에 따른 키 맞추기 차원에서 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시아 증시는 일본 증시만 강보합인 0.1% 상승한 반면에 대만 증시와 중국 증시는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죠. 대만이 1.9% 하락을 했고 중국 증시는 4.9% 큰 폭의 약세 모습이 나타났어요.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서 기술주 하락들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도 다우지수는 약보합 수준인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2% 넘는 하락세를 보였죠. 자, 어제요, 중국 항생 테크, 그러니까는 이 기술주 지수가요, 한 11% 넘는 약세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인데, 자, 이는요,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술주가 강제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영향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IT 중심지인 선전시가요, 코로나 확산으로 전면 봉쇄를 하면서 애플 공급 업체인 이 대만의 폭스콘 선전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이 공급망 문제가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있죠. 또 하나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는 게 바로 또 긴축 정책이 있죠. 그러니까 성장주가 많은 기술주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가 인상되면은 피해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영향 때문이에요. 자, 17일, 그러니까는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데 지금 금리는 0.25%포인트가 인상될 걸로 거의 뭐 기정사실하죠. 하지만은 올해 인상 횟수라든지 그렇죠? 향후에 인상폭이라든지 자, 이러한 결과에 따른 시장 반응이 그렇죠?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요 2%가 돌파된 2.14%로 마감이 됐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기술주들이 약세 보였어요. 자, 하지만은 연준 17일 날 결과가 나오지만은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은 꽤 오랫동안에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 충격파는 그리 크지 않고 오히려 또 반전의 신호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이 긴축 우려, 또 이 반도체의 이 공급망 문제, 이러한 것뿐이 아니라 또 하락의 한 축이었던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요, 무료 충돌이 좀 상당히 길어지면서 시장에 내성이 생겼어요. 이 하락 영향은 좀 축소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원유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 새벽에 마감된 이 서부 텍사스 원유가요, 이 5.8%, 그러니까 한 6.32달러가 떨어진 103달러로 마감이 됐는데 이것이 100달러 미만으로 좀 떨어지면은, 그죠? 그러면은 좀 안정화가 가시화되면서 좀 시장이 전반적인 반등 국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또 걱정거리인 러시아가 이 디폴트 우려죠. 16일, 그러니까 아마 이 시장도, 우리가 아마 이 17일날 좀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한 7억 달러 상당의 러시아 국채 상한이 16일날 도래한다 그러죠. 자,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시장 압박이 강해지지만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관점으로 또 이 목요일이나 금요일날 또 시장이 또 최근 또 낙폭이 심화됐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이러한 이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긴축 정책이라든지 이 반도체 공급망 우려라든지 그렇죠? 또 러시아 디폴트 우려, 이러한 것 때문에 외국인들 매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요. 자, 올해 들어서 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그렇죠? 이 외국인들이 5조 5천억 매도를 보였는데 3월 달 들어서 이 거래소 시장 쪽에 4조 8천, 그러니까
올해 5조 5천억 대부분을 이번 달에 매도를 했어요. 자, 코스닥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한 3조 2천억 정도 매도를 보였는데 이번 달 들어서는 한 8천억죠. 예, 코스닥의 매도는 그저 갈수록 조금 완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번 달에 집중이 되면서 이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주식 비중이 한 31%, 6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최저 수준이란 얘기는 더 팔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외국인 매도가 크게 좀 증가하고 있지만 자, 오늘도 보면요. 이 외국인들이 6,700억 매도죠. 거래소 시장 중에 코스닥에도 한 370억 매도, 또 선물에서도 2천억. 그러니까 3대 시장 모두 매도를 보였어요. 자, 하지만은 이 주식 시장 쪽에서는 매도를 보였지만은 이 외국인 자금이 이 국국채나 채권 시장 쪽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 셀 코리아, 그러니까 매도 원인이 한국 경제, 기초 체력에 대한 의심보다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안정자산 선호 영역,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환율이요. 오늘도 0.5원이 상승을 하면서 1242원 80전으로 마감됐죠. 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한국 주식 가치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영향이 돼서 외국인들이 이번 달 들어서 상당히 큰 폭이죠. 양쪽 합치면 한 5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순매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가가 특히 이제 이 서부 텍사스산 기준으로 해서요 100달러, 그러니까 좀 하락이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우려가 좀 낮아져야 하고요. 또 미국의 FOMC 회의에서 그렇죠? 이 금리 인상, 그러니까 긴축 강도가 좀 낮아지고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협상에 그렇죠? 타결 가능성이 높아지면은 아마 이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이 되면서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저점이 가바닥이라 했어요. 자, 진바닥이 이 FOMC 회의 이 결과에 따라서 뭐 3월 중순이건 아니면 좀 늦어져서 뭐 4월 초순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서부터 좀 지수가 2600포인트로서 지난 1월달 저점 수준 거의 수준가 다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매도는 저는 큰 의미는 없고 자, 어떻게 하면은 진바닥 때 가장 싸게 살까를 서서 이제는 고민할 때가 아닌가. 물론요, 우리가 주말에 방송을 통해서도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바닥이 조금은 늦게 나타날 수는 있어서 너무 섣부리 판단으로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 좀 더 여유를 갖고 좀 움직여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커지지만은 여기서 추격적으로 매도하기보다는 오히려 한 매수 관점으로 좀 신경을 쓰되 철저하게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당분간은 접근을 해달라. 진바닥이 나올 때까지 대응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는 하모니 관심주인데요.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전형적인 약세 모습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 종목군들 보면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양극재 주가들이 크게 하락했죠. 그 영향 때문에 또 오히려 또 크게 빠지면 약간 되돌려주는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반도체도 최근에 좀 크게 하락했다가 오늘 좀 덜 빠지는 모습이 나오죠. 자, 또 반대로요. 최근에 좀 올라갔던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오늘 4%, 2.7%나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최근에 조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중에 지금 전형적으로 좀 많이 빠지면 덜 빠지고 또 덜 빠진 종목군들은 나중에 또 빠지고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하락장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현금 한 20% 있는 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오늘 이 하모니 관심 종목 중에서 좀 좋은 재료가 나왔던 BH라든지 서진시스템 BH 같은 경우가 올해도 실적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긍정적인 리포트 NH투자증권에서
나왔죠. 여기 보면 북미 고객사 스마트폰 판매 호조세와 경쟁사 사업 철수, 삼성전기죠. 따른 점유율 확대로 최대 실적이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178억이라고 했어요. 작년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그거보다도 한 65%를 기록해서 역대 최대가 예상이 된다. 근데 주가는 그렇죠? 겨우 강보합인 플러스 100원. 수급적으로는 또 개인들만 큰 폭의 매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전에는 좋은 소식만 조그만 건 나와도 크게 뜨죠. 자, 우리가 한번 2차 전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전고체 생산 시설 투자 소식이 나왔죠. 삼성 SDI와 포스코 케미칼. 근데 그 재료가 아주 단발성으로 끝난다. 과거 우리가 2차 전지 한참 강조를 해드릴 때 조그만 호재성 재료도 주가가 반응이 크게 뜨거웠는데 이제는 좋은 재료가 나와도 반응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시장이 열세 국면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진 시스템도 실적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 그러한 긍정적이 나오면서 한 2%죠. 상승폭이 크지 않아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하던 낙폭 가드 바이오주들 그죠? 오늘 움직임 삼성 바이오주가 1%, NK맥스가 한 2% 정도, 그리고 레고케임바이오가 한 3% 정도죠. 조금 시장이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2차 전지주를 예전서부터 차익 다 거의 실현하고 기본 물량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는 그죠?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 한 10배 수준, 그리고 LNF가 한 20배 수준, 좀 큰 폭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간 조정은 필요하다 해서 그럼 반대로 많이 빠지고 옆으로 행보했던 바이오주들은 좀 한번 움직일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최근에 시장에서 그래도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위드 코로나 관련 있죠. 뭐 여행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의류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있죠. 자, 우리가 롯데관광 개발을 많이 강조해 드리는데 오늘도 한 강보합 수준 그죠? 18,100원 나름대로 하방 경직의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자, 바이오주는 아까 만들어 셀트리온의 분식회계 고유성이 없으면 거래 정지를 면하면서 좀 전반적인 바이오주를 있고, 또 다음 달에 미국 암 연구 학회 그죠? 연례 학술대회가 올해 한 3년 만에 5% 열린다 그러죠. 자, 거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 한 3% 상승했죠. 이러한 영향 때문에 바이오도 조금 눈여겨봐야 되지만 지금은 아까만 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담스럽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진입하는 물량, 지금 갖고 있는 물량은 좀 속상한 부분 하락해서 있지만은 저는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야 되고요. 신규로 노리고 들어가는 건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뭐 최적의 포트폴리오 계속 좀 말씀드리면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포함해서 뭐 스마트폰 5G 같이 움직이면서 한두 종목에서 한 30% 정도,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우리가 지금 두산포어스의 하나솔루션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2차 전지 원전주에서 한 종목 정도 20%, 그리고 K콘텐츠 바이오, 그리고 위드 코로나인 여행주 포함해서 한두 종목에서 30%죠. 그리고 기타 현금으로 한 20% 정도, 이런 식으로 한 5종목 내외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나. 지금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지수가 쌍바닥, 모르겠습니다. 이 쌍바닥이 지난 1월 달에 2600포인트 위에서 지금 상태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 깨지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조만간에 쌍바닥이 나오면은 지금 종목별 리스크가 아닌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동반적인 약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되면은 여기 있는 종목군들 일단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시장에서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런 테마군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종목군들, 그죠? 손실이 난 종목은 끌고 가고 신규만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노려보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반도체인데요. 자, 나스닥 종합지수가 그죠? 오늘 새벽에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지난 저점, 연중 저점을 좀 살짝 하회했죠. 밑에 있는 부분은 좌측 하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인데, 자, 이 부분도 연중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자, 우리가
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이수정증권TV에서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이유를 바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 하이닉스를 비교를 많이 해드렸어요. 지난 10월 중순경에 같이 저점을 형성하고 같이 올라갔다가 지난 1월달에 한번 조정받고 다시 쌍바닥을 쌍봉을 해서 정고점 수준까지 올라가서 상당히 힘이 있다. 그래서 요게 돌파가 되면서 13만 원인가요? 이걸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면은 그렇죠? 상당히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렇죠? 이 13만 원 깨고 최근 저점이 뭐 12만 원 선까지도 무너지면서 지금 하락폭죠. 특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주말에 방송 통해서 낙폭이 심하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 좋아진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SK 하이닉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 강조해드렸던 그런 종목군들이 동반적인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것은 종목별 리스크가 아닌 시장 리스크 영향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신한금융에서 좀 나왔던 리포트의 한 일부분인데요. 반도체 업종의 최근 실적 컨센서스가 실적이 상향 조정이래요. 주가가 조정받은 원인은 금리 상승과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정보통신 수요 우려란 분석이다. 그죠? 반도체 주가가 올 3분기 업황을 선반영할 지금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 거시경제 이슈가 해소되는 구간에서는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다. 저 신한금융 나왔던 그런 리포트. 근데 신한금융뿐이 아니라 최근에 보면요,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하락을 해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지만 계속 관심 갖고 있고, 그 중에 조금 유진테크를 많이 강조를 해 드렸어요. 유진테크는 반도체, 그죠? 전공정 장비 증착 쪽이죠. 업체로서요. 그동안에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컸는데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의 매출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적도 상당히 좋아져. 2022년 영업이익이 223억인데 작년에 740억이에요. 올해는 한 1200억대, 그죠? 계속적으로 고성장이 기대가 된다. 그죠? 특히 이 반도체 장비 시장이 매년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 특히 이 유진테크는 상반기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로부터 아마 수주가 큰 폭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유진테크 오늘은 뭐 하락폭이 축소했으면 어제 크게 빠졌기 때문에 오늘 좀 덜 빠진 모습인데 오히려 좀 빠질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나마 그래도 선방하고 있는 방역 완화 수혜주, 그렇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롯데 관광개발 많이 말씀드렸고, 뭐 CJ, CGV, 영원무역, 뭐 신세계, 하이트, 진로, 커리오, CJ 재단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계속적으로 롯데 관광개발 계속적으로 보자. 자, 적자가 작년에 크게 났지만 올해서부터 흑자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한 부분들 롯데 관광개발 그리고 영원무역, 그죠? 자, 영원무역은 이 OEM으로 지금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을 하는 회사인데 고성장이 지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의류 주문 상표 부착 생산주는 주로 미국 소매 의류 재고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의류 단가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향후 서구권 의류 시장 성장이 높을 걸로 전망이 되면서 영업무역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영업무역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심리면으로 봤을 때요, 연초 연중 고점 이후 시장 대비 늦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그러니까 종목 리스크로 하락한 것이 아니라 시장 영향에서 하락할 때는 늦게 빠지고 제일 늦게 빠져야 돼요. 그리고 적게 빠진 종목이 누가 주가 관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시장이 안정이 되면은 그러한 종목군들이 주인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주가 관련 흔적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한번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이건 유진테크죠. 자, 유진테크 어제 조금 낙폭이 5% 넘는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밑골에 좀 길게 따라주면서요, 거래량도 좀 증가하죠. 좀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도 뭐 조금 개인들이 매수세를 해주고 있지만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더 많죠. 물론 뭐 기간이 매도가 좀 많긴 하지만은 그 물량을 개인보다는
외국인이 많이 받아주고 있다죠. 그래서 뉴진테크 실적이라든지 또 상반기의 수주권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뭐 시장 안정이 되면 좀 빠르게 회복이 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영업무역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 지난 1월 달과 2월 달이었죠. 안 빠지고 상당히 특히 1월 달에는 상당히 안 좋았던 종합지수가 큰 폭의 약세를 보일 때인데도 오히려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던 부분이에요. 근데 2월 달 들어가서 좀 뒤늦게 하락을 했지만 좀 빠르게 회복죠. 이러한 종목. 근데 지금 3일째 상승이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는 지지대, 그렇죠? 정고점, 이동평균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세 개가 다 합쳐지면 또 강력한 지지대 역할을 한다 했어요. 자, 그러면은 한 42,000원 중반대 정도죠. 요 정도 지금 하살표 보이는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중간 가격이고 정고점이고 이동평균선 지금요 21선 전후가 있고 또 턴도 지금 해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한 42,000원대 그 정도 뭐 42,000원 뭐 중반대 정도 한번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시장이 안정되지만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조금 올라가다도 두들겨 맞는 이유가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요.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기 때문에 네? 뭐 길게 끌고 가지 못하고 철저하게 짧게 친단 말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맞겠죠. 좀 일부 새롭게 진입하는 부분은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아마 조만간에 저는 진바닥에 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진바닥에 나오면은 그때는 좀 여유 있게 해도 그리고 특히 하모니 관심 종목군들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에서 다 이슈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조금 힘든 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좀 힘들 내시고요. 이 국면도 반드시 지나가고 또 어느 정도 회복이 시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자,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유료 회원 안내죠. 한번 읽어보시고 아마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다. 실적에 아마 큰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